이후에는 곡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해요. 제가 표절 논란을 제기할 때 곡의 속도를 바꾸거나 키를 바꾸는 것은 저는 원곡의 형태를 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멜로디를 바꾸면 이거는 그냥 조작인 거죠. 없는 클리셰나 악기를 추가하면 아예 곡을 짜깁기 해서 표절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진화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사기. 장르의 유사성과 클리셰. 같은 장르에서는 비슷한 악기들과 배치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의혹에 걸리는 작곡가 외에는 같은 장르의 수백 개의 곡 중에서 비슷하게 들리는 음악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장르가 장르의 유사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장르는 폭이 넓어서 저 코드 진행을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멜로디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거든요. 그럼 저 코드 진행을 엄청 많이 썼는데 이것과 비슷한 멜로디를 쓴 다른 곡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하이는 어쨌든 사카모토리 이치는 곡을 엄청 좋아한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냥 노래를 들었을 때 둘 다 B플랫 코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비슷한 클리셰를 배치하고 같은 장르니까 같은 리듬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표절이라고 생각할 만큼 비슷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슷하다, 표절 같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뜯어보면 표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런 논란이 나오면 논란 나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절은 아니지만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원곡을 정말 모르고 만들었는데 같은 장르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뭐 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 작곡가가. 그래서 어쨌든 저 부분만 그 희한한 게 장르가 비슷해서 곡이 비슷하다는데 이런 의심받는 분들이 그럼 한 번도 본인이 곡을 먼저 쓴 적이 없었도 공교롭게도 그러면 남은 것은 멜로디잖아요. 근데 멜로디도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악보상에서 일치를 안 하는 상태죠. 일치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와 그 부분이 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표절 판정에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일단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을 해체해보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곡을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핵심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듣기에 저 부분 비슷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절 아니야 라고 할 수 코드 진행만 같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낀다면 같은 코드로 다른 노래들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작곡이라는 일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비슷하게 들리는 노래들은 코드 진행만 같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찾아내면 모든 곡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런 곡들이 계속 나와야 되죠? 그런 곡들이 별로 없죠. 이런 의혹이 있는 음악가한테만 수많은 곡이 나오고 다른 분들한테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찾아내서 비슷한 곡들이 나오는 곡이 소수예요. 매우 소수예요. 전체 음악 중에서. 일부 구간만 비슷한 것으로 이제 전체 곡이 이제 표절 의혹이 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럼 일부 구간만 비슷한 거는 괜찮은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부 구간씩 따와서 한 곡을 만들면 되겠네요. 한 8곡에서 일부 구간씩 따와서. 그러니까 마디를 특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멜로디, 리듬, 그리고 반주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비슷하게 느끼는가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진보적인 표절 가이드 라인이긴 한데 더 좀 모호해졌죠. 근데 예전에 뭐 네 마디가 일치하면 그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법이고 그럼 그것만 비껴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비슷하게 느끼느냐가 맞는 거긴 한데요. 표절에 대한 그거를.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법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기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있죠. 뭐 모든 멜로디는 다 나왔다. 근데 이거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게 그러면 지금 오늘도 전 세계에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신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곡들 어떻게 나오고 있냐고요. 이 모든 곡들은 의혹이 없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멜로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는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다. 부분 같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안에 여러 악기와 진행과 악기 배치까지 갖기는 어려워. 이 많은 조합을 섞으면은 비슷한 곡이 나올 확률이 진짜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기 자체도 가상악기가 있어서 새로운 악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계속 새로운 곡이 발매되는 그 지점만 봐도 새로운 곡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셋째, 표절은 의도성이 걸리면 확실하나 의도성이 걸리지 않아도 그냥 결과적으로 곡을 보고 비슷한 곡이 나오면 표절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두 마디 뭐 일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속된 구간이 비슷하면 표절로 인정을 받죠. 의도성이 없다고 해도. 왜냐면 의도성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은 머니 코드를 사용해서 우연히 같다고 해도 그냥 결과물로 비슷한지 아닌지를 음악가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타인의 의도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냥 내 표절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하행, 상행, 하행이에요. 러브포엠은 상행했다가 상행, 하행, 상행, 또 상행으로 끝나요. 애초에 패턴의 개수도 미아의 곡은 4개, 러브포엠은 5개로 다르고 이 상행, 하행 패턴도 달라요. 표절 악보 분석은 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의 노래와 안무가 다른 곡의 노래와 안무와 비슷할 확률이 있나? 뭐 안무 그리고 스타일링이 두 개의 가수랑 비슷하다는 건데 그럼 안무와 스타일링을 뭐 세상에 없던 거를 지금 만드는 거야? 다 있던 거 하는 거지? 그리고 가요어는 넬의 노래와 한 마디? 뭐 길어봤자 2마디 정도의 비슷한 멜로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 이 7개의 음에서 한 마디에서 같은 겹치는 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대화를 해보면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어떤 선을 두고. 그래서 저는 그래 레퍼런스를 하는 거는 자유인데 그럼 남들이 봤을 때 다르게 들릴 정도로 해야 된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공정하고 오피셜하면 레퍼런스 했다는 걸 공개하고 본인이 어떤 곡을 레퍼런스로 작업하는지 공개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레퍼런스 표절을 본인이 작곡해서 했다고 쳐. 그래서 처벌받아. 세상에 뭐가 달라져요 그걸로? 그냥 돈으로 배상하고 저작권 협상하면 끝이에요.